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채널 영어 추진팀 이다은입니다. 지난 시간엔 연말정산 개념과 함께 소득공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세액공제 항목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종합소득세 구조이죠.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하는 것으로서 일단 소득을 구하는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공제의 효과는 자신의 세율만큼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즉, 고연봉자일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이죠. 반면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내 세금을 세법상 정해진 공제율만큼 줄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공제율이 12%에서 15%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 없이 공평하게 세금의 혜택이 돌아가고 오히려 효과는 자신의 세율이 15%보다 낮은 저연봉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을 하는 자에 대한 연금저축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월세 지출액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보편적인 공제 항목인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총 4가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인데요. 다른 소득에 비해 소득구조가 투명한 근로소득자를 위해 일상 지출 비용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자로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서 지출한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라면 추가로 연 100만 원 한도의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요건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액 최저 요건이 있는데 총급여의 3%입니다. 총급여 3%를 초과하여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본인 관련 의료비는 전액을 한도로 15%로 세액공제해주고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합니다. 다만 난임시술비, 미수가 치료비 등은 정책상 세제 혜택을 더 주어 20%에서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과 단순 건강증진 식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저 지출액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잘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지출액이 있습니다. 바로 안경, 렌즈 구입 영수증과 보청기 장애보장구 구입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등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 금액들에 대해선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챙기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아무래도 가정 내 중요한 지출이다 보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 의료비 요건도 완화되어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모두 관계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데요. 직계비속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다르고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까지는 교육비 300만 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위해 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본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요건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이지만 교육비에선 나이 요건이 관계가 없습니다. 즉 20세 이상인 대학생 자녀를 위한 교육비도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요새 대학생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버는 경우도 많죠. 이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일반 상용 근로소득이 되어 1년간 총급여 500만 원 또는 다른 타소득으로서 100만 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는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장애인을 위해 쓴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학원시설과 같은 사설 교육비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예외로 취약전 아동을 둔 부모가 지출하는 아이의 사설 보육용 학원 비용 등은 교육비로 인정되는 부분이니 놓치지 않도록 챙기셔야겠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제 대상 항목을 숙지하여 대상이 된다면 추가 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정치인 또는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에서 25%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정치기부금 외에도 기부처의 성격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학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이라 하고 문화,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익성을 인정하는 단체를 지정한 곳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합니다.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자신의 소득만큼 100% 인정되지만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30%만 인정하고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된 기부금에서 또다시 20%에서 35%만큼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정치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것에 한정하여 인정되지만 그 외 기부금은 부양가족 기부금도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 나이 요건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기부금이나 종교기부금 등은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월세액 세액공제로 무주택 세대가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연 750만 원까지 15%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월세 지출이라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또한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의 세대원이어야 하고 월세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당사자이면서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여야 하고 실제 지출도 다음에 서류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액공제편도 연말정산 시 기억하셔야 할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세액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청년, 경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에서 5년간 최대 15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활용하기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아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15%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꼭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활용입니다. 정치기부금은 딱 10만 원까지는 약 91%를 전부 공제해주는 항목이니 원하시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놓치지 말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제 항목들은 부양가족을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정보를 동의해 놓으면 공제 항목 등이 자동으로 뜨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기부금은 개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부금 항목에서 요건이 맞는 부양가족 영수증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은 우리가 2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따라 천천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연말정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